자, 165에서 107로 떨어졌습니다. 107. 안녕하세요, 꼰대형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그동안 제가 궁금해왔던 자전거 운동이 당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엔 당화 혈색소가 8.9까지 나왔었고 당도 먹는 음식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300 이상까지 올라갔었고 라면과 김밥을 먹었을 때는 최고 400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때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당뇨에 무지해서 감기처럼 약 먹으면 낫는 걸로 알아서 똑같이 생활하면서 약을 먹었는데 전혀 안 줄어들길래 당에 대해 공부를 조금 해보니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 후로 정신 차리고 자전거 운동과 식단 조절 등 여러 가지를 해봤더니 요즘은 6.3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당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체중을 9kg나 빼고 피가 들고 허벅지에 근육은 남아있고 등등 온몸이 좋아졌다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동안 식사 후 2시간 후에 재는 당만 알았었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1시간 후에 당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는 공복에 당을 재고 행선선까지 약 50여 분간 자전거를 타고 가서 당을 재고 국수를 먹고 30분마다 2시간 동안 재면서 당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말해주지 않았던 식후 30분, 1시간 30분, 마지막 2시간 후에는 당이 얼마나 나올까에 대해 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요즘은 조금 게을러져서 국수를 먹으면 보통 200 정도 나오고 상황에 따라 가끔 200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같이 달려보시죠.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 꼰대형의 살아온 경험에 의한 이야기이므로 알아서 걸러서 들어주시고 틀린 부분은 잡아주시고 다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당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지금 공복이고요. 또 기계를 안 갖고 왔네. 나 미치겠네 이거. 아니 다른 건 다 갖고 왔는데 이 기계를 안 갖고 와가지고 다시 집에 갔다 왔습니다. 자, 일단 지금 공복이고요. 일어난 지는 한 2시간 정도 됐고 공복에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피가 안 나왔었어요. 막 쥐어짜고 난리 쳐야 좀 나오더라고. 근데 요즘은 그래도 한번 툭 치면 툭 나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피가 잘 돈다. 자, 이거 공복인데 165가 나왔어요. 지금 제가 예전에는 이거 100대 초반, 심지어는 90대까지도 나왔는데 요즘 또 게을러져 가지고 또 몸 관리 안 하고 식단 조절 안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65. 아침에 공복 혈당도 그날 저녁에 무엇을 먹었느냐, 10시 이후에 먹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아침에 되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자전거 탈 시간이 없네. 당을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뭐 사탕이라든가 스포츠 젤 이런 걸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자전거가 되게 안 나가는 느낌이 든다. 맞바람이구나. 아니면 하도 안 탔다, 한 달 넘게 안 탔더니 근육이 쪼그라들었나. 하여튼 자전거는 운동은 무조건 자주 해야 돼. 꾸준히 해야 마일리지가 올라가. 당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가 과연 당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전에는 진짜 이 당을 짜도 안 나왔어요. 짜도. 근데 요즘은 짜면 좀 나오더라고요. 과연, 자, 165에서 107로 떨어졌습니다. 107. 40분 만에 107로 떨어졌어요. 물론 공복이라서 떨어진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운동을 하니까 더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밥을 먹고, 그러니까 특히 국수를 먹고. 제가 공복 라이딩을 자주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느낌이 되게 좋았어. 자전거 공복 라이딩을 타면 그때 아마 살이 쭉쭉쭉 빠졌던 것 같아, 느낌에. 그러니까 살이 빠진다는 것은 지방질을 태운다, 아마 그런 느낌. 그리고 근육은 남아있고, 허벅지 근육이. 그래서 공복 라이딩 할 때는 제가 소금 사탕을 꼭 먹습니다. 혹시라도 저혈당으로 될까봐. 늙긴 늙었습니다. 세월은 어쩔 수가 없네. 이 고기국수는 근데 100km 타고 가서 먹고 온 데가 어디더라. 일단 국물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간격으로 당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원래 국수를 먹으면 이 컨디션이 좋아지더라고, 자전거 탈 때. 그러니까 그게 당이 올라오는 거야, 내가 봤을 땐. 당이 올라오고 그걸 운동으로 다 소비를 시키니까 당이 좀 훅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당 스파이크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이건 내 예상이에요. 그냥 내 생각, 경험. 뭐 과학적인 근거나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무식해서. 아, 운동 목표가 나타났습니다. 앞에 로드 뒤에 좀 따라갈게요. 앞에는 페달을 슬슬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엄청 흘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운동 잘했다. 알람이 왔습니다. 30분. 합숙에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당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만에 당을 재는 건 나도 처음인 것 같은데. (155) 155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직은 30분 만에 재본 건 처음이니까. 그런데 그동안의 경험은 국수 같은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어쩔 때는 한 300 넘을 때도 있고 200 넘을 때도 있고 약간 뭐 어떤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제 30분 만에 꼭 재봐야 되겠구나, 비교하려면. 그전에는 꼭 2시간마다 됐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테스트를 하려면 반포대교까지 가야 될 것 같아. 반포대교. 이런 데는 일부러 댄싱 안 해도 되는데 댄싱하고 그 엉덩이가 떠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엉덩이 아픔이 덜어지는 거지. 네, 알람이 울렸습니다. 자, 지금 국수를 먹은 지 1시간 됐고요. 아까 30분에 155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과연 이론적으로는 지금 2시간 후에 재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올라갈 때란 말이야. 근데 과연 얼마나 올라갔을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통통합니다. 여기 손끝이. 예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꽉 짜도 안 나왔어요. 근데 너무 끝에다 했나 보다. 요즘은 그냥 쭉 나와. 피가 돈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153. 더 이상 올라가질 않네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럼 아까 30분에 155였으면 지금은 한 200을 가야 돼. 200 가까이 가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얼마 안 되지만 일단 떨어졌어요. 현재까지는 자전거가 당뇨에 끼치는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 당을 지금 운동이 다 소비하는 것 같아. 그 당을, 자전거 타기 운동이 그 당을 다 잡아먹는 것 같아. 느낌이. 토끼와 거북이, 저분 따릉이, 저분 속도는 느리지만 저렇게 꾸준히 가잖아. 저게 운동이 되는 거야. 또 빠르게 가서가 아니라 꾸준히 가면 마일리지가 쌓이지, 몸에. 예, 또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과연 1시간 30분 후에 134. 아까 153이었잖아. 그러다가 155였나? 155였다가 153으로 줄어서 134로 완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당뇨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국수를 먹고 이 정도라면 앞으로 30분 후에는 125 막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 국수를 먹고 2시간 후에 만약에 120대로 떨어지면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난 건데. 요즘 내가 가끔 재보는데, 가끔 재고 밥 먹고 2시간 후에 125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자전거를 타면서 기분이 상쾌해지고 좋았다는 건 당이 떨어졌다는 얘기네. 정상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몸이 좀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해놓고 좀 나 나오게 하려고 해놨는데 이걸 안 눌렀어.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당을 다 잡아먹고 있다. 내가 무식해가지고 뭐 전문 용어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말을 못하겠지만 일단 알아서 걸러서 들어주세요. 다팡 못타. 그러니까 예전에 티타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전부 다 티타늄, 아니 저 다팡 모터 타고 다녀. 아우, 엉덩이 아파. 와, 한 달도 넘었나 보다 자전거 안 탄지. 그랬더니 엉덩이가
안장 바꾸지 마. 엉덩이 아프다고 안장 바꾸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엉덩이 아파. 오래간만에 타거나 갑자기 장거리 타거나 그러면 엉덩이는 누구나 아프다고. 오늘 재밌다. 그러니까 이 자전거의 어떤 동기부여를 갖고 타면 너무 재밌어. 드디어 자 2시간이 됐습니다. 피가 맑아진 것 같아. 예전에는 약간 피가 시커먼 이거보다 어두운 색깔이었는데, 자 과연 마지막 2시간 170. 왜 170이 나왔지? 하여튼간 들어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수 먹고 2시간 후에 170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테스트한 자전거가 당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에 무지할 땐 식사 후 당이 보통 300 전후, 많게는 400도 나왔었는데요. 그때 이상하게 몸이 엄청 피곤하고 회복이 늦고 목마르고 소변에 거품이 나오고 졸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바로 잠들어 버리는 당 스파이크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당뇨에 대해 조금 알아보니 무서운 병이라서 정신 차리고 1년 넘게 자전거 타고 식단 조절하고 술 안 먹고 밥에 야식 안 먹고 달고 짜고 매운 거 안 먹기 시작하면서 공복 혈당이 보통 100대 초중반이나 잘 나올 땐 90대 후반까지도 나왔었는데요. 이때는 다시 컨디션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요즘은 먹고 사느라 바빠서 게을러져서 자전거 타기와 식단 조절 관리를 안 했더니 공복 혈당이 보통 150 전후로 나오고 음식 먹고 2시간 후에 혈당이 200에서 300 가까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운동을 하면서 재보니까 무조건 자전거가 혈당에 끼치는 영향은 있다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혈당 있으신 분들은 운동 자주 하시고 전 단계 있으신 분들은 평생 약 먹기 싫으면 미리미리 당뇨에 대해 공부하고 운동을 하며 식단 조절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후회하는 게 당뇨 전 단계에서 공부 좀 하고 관리 좀 할 걸 하는 무지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엔 다른 음식을 먹고 자전거를 타며 당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